자, 그럼 이제 로그 함수의 활용 파트로 들어와서 이 로그 방정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쭉 풀어나가 볼 건데요. 제일 먼저 간단하게 로그 방정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를 해보면서 그 얘기를 시작해 보죠. 여기 나와 있듯이 로그의 진수 또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해 나가면서 그 마주치게 될 로그 방정식은 주로는 더 많은 경우에는 로그의 밑보다는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일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요. 자, 여기를 보면은 로그의 진수의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로그의 진수 또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정도로 로그 방정식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 이 파트에서 결국 관건이 되는 거는 로그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요. 자, 로그 방정식의 풀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둬야 될 얘기들 여기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무겁지 않게 얘기해 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들어두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앞서 공부했던 로그의 정의와 성질을 자유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서 로그 방정식을 풀어나가면 되는데요. 자, 그 과정에 있어 최종적인 답을 낼 때 또는 로그 방정식의 실마리를 처음에 풀어나갈 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해야 될 때가 많을 거라서 그 베이스가 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는 거거든요. 일단 이 두 가지 내용 챙겨보는데, 자, 여기 이 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에서 로그의 밑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좀 전제로 깝시다. 여기 로그의 밑이 전부 1이 아닌 양수다라고 밑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부터 봅시다. 실수 P에 대해서 로그 A의 X는 P라는 로그 방정식의 해는 일단 단 하나 뿐입니다. 자,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리 로그 A의 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자, 이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든지 아니면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이든지 그 밑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 함수 양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잖아요.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실수 P에 대하여 직선 Y는 P를 이 그림에다 추가로 긋는다 그러면 P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P의 값에 관계없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P 간의 교점은 좌표 평면 위에서 늘 하나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이니까요. 자,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도 늘 하나뿐이겠다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방정식의 해, 그 하나뿐인 해를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 식이 이렇게 간단할 때는요, 그냥 로그의 정의에 따라 x는 a의 p제곱과 같겠다라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이 방정식의 해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직선과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뭐라고 우리가 답을 달아주면 될까요? 자, 로그 a의 x의 값이 p가 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거 a의 p제곱이다 라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서 대답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그림이 이와 같아도 이 교점의 x좌표는 a의 p제곱과 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 어렵지 않죠, 내용이. 그러면 바로 이 예를 보면서 했던 얘기 간략하게만 또 복습을 하고 갈게요. 이 방정식의 해는 하나뿐일 거예요. 로그 3의 x,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 y는 2, 예, 좌표 평면 위에서 교점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 그 하나뿐인 해를 우리는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로그의 정의에 따라 3의 제곱 9다라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높아심의 참고 삼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로그 a의 x는 p 이런 꼴의 로그 방정식의 해가 단 하나뿐이라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마주칠 모든 로그 방정식의 해가 단 하나뿐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요 아래쪽 내용도 살펴볼게요. 일단
이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보자면 x1, x2가 다 양수라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진수 자리에 위치해 있는 x1, x2가 다 양수로서 진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또 가정한 채로 생각하자면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일단 로그 a의 x라는 함수도 로그 함수, 자, 함수잖아요. 그러면 x1과 x2가 값이 같은 상황에서 그 같은 값에 대응하는 이 함수의 값은 같아야 정상이겠죠. 정의역에 속하는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여러 개다?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러면 이렇다. 요 논리는 참이에요. 참입니다.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황에서 그 명제의 역, 방금 살펴본 명제의 역인 Q이면 P이다도 참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왜 참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논리적으로. x1과 x2의 값이 자,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요, 이 함수가 1대1 함수임을 감안할 때, 자, 그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저 로그 함수의 값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이러면은 이렇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 참인 명제 대우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을 부정해서 자, 이러면 이렇다는 명제가 참이에요. 왜냐면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 대우도 참일 수밖에 없어서. 무슨 말하는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걸 말로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일단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이 필요 충분의 관계에 있다는 건 이해를 해봤고요. 자, 말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리하냐? 밑이 같은 두 로그의 값이 같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 진수끼리도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논리를 그대로 이 로그 방정식 해를 구하는데 적용해 볼게요. 로그 3의 x가 이 식의 좌변에 위치한 상황에서 자, 이 식의 우변 2를 우리 여기랑 밑이 똑같게끔 맞춰가지고 로그로 표현해 볼게요. 로그 3의 x는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는도 그대로 적고 이 2를 밑이 3인 로그로 표현하자면 로그 3에 9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일부러 밑 똑같게 맞춰 적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밑이 같은 두 로그의 값이 같으려면은 진수끼리도 값이 같아야 돼 라는 여기서 생각해본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x가 9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뿐 아니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내용 적용해서 자, 그 얘기 해 봤고요. 요 두 번째 별표친 요 그 방금 얘기했던 논리도 로그 방정식을 풀 때 굉장히 빈번하게 적용되는 논리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중요하게 봐두면서 여기 자, 뭐 어디 적혀 있진 않지만은 또 중요한 얘기 하나 잠깐만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지금 x가 양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 x1, x2가 또 양수다라는 거, 이거 다 진수 조건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도 계속해서 진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듯이 자, 우리 로그에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많이 다룰 거니까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주어지는 로그 방정식을 풀다가 그때 구해지는 x값들 중에서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섞여 있다 그러면 그 값은 최종적인 답에서 걸러내야 된다. 자, 그게 일단 결론이에요. 그래서 진수 조건에 늘 주의를 좀 기울이자 라는 말 해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식을 또 보면서 얘기하자면 자, 이 등식이 성립할 때가 언젠지를 보는 거잖아요. 이 로그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하자면은 일단 이 식에서 양변의 값이 다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변의 값이 각각 다 정의되는 상황 속에서 이 등식이 성립할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그 로그의 값이 정의될 조건인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된다 라는 말, 자, 진수 조건에 각별히 유념해야겠다는 말 해보고 있는데 그냥 이 화면만 계속 보면서 자, 진수 조건에 유념하자라고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풀 거다라는 말 계속 해봤자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화면 넘겨서 준비된 로그 방정식에 대한 예제를 하나씩 직접 보면서 자, 여기서 했던 얘기를 그 로그 방정식을 푸는 데다가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화면 넘겨서 첫 번째로 준비된 로그 방정식부터 보도록 하죠.